미국과 이란의 대규모 전쟁에 코스피가 글로벌 증시 가운데 가장 크게 밀리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코로나 이후 처음으로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에 동시에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되기도 했는데요. 현재 양시장 상황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일제히 7%에서 8% 가까운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7.63%가량 하락하면서 5,349포인트 지나가고 있고요. 오늘 장중에 계속해서 매도 사이드카에 이어서 이제 서킷 브레이커까지 12시를 기점으로 발동됐습니다. 계속해서 낙폭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장중에 낙폭이 확대되며 8.88%가량 하락 중입니다. 1,036선 지나갑니다. 코스피 200도 7.8%가량 하락하며 791선 지나갑니다. 코스피 코스닥 일중 흐름 보시면요. 5,075포인트를 찍고 나서 이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이 됐습니다. 이후에 그래도 조금 반등에 성공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5,320선까지 회복에 성공했지만 여전히 8%가량 낙폭이 깊은 상황입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오늘 1,981선으로 1,000선을 잠깐 내려놓기도 했는데요. 다시금 1,030선까지 회복에 성공했지만요. 8%가량 낙폭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일단 매매 동향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 코스피 시장에 그래도 이 외국인의 수급이 장 초반만 하더라도 들어왔었습니다. 다만 순매도로 전환이 된 이후 매도폭을 조금씩 키워나가고 있고요. 7천억가량의 외국인의 순매도 포착됩니다. 개인은 순매수에서 순매도로 전환이 됐고요. 3,100억가량 매도 중입니다. 코스피 시장 그리고 코스닥 시장까지 오늘 양시장의 기관의 순매수만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은 어제 이어 오늘도 외국인의 순매수 들어옵니다. 6,600억가량 순매수 중인 외국인입니다. 개인은 양시장을 팔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480원 선에서 출발을 했는데 1,470원 선으로 내려왔습니다. 어제 장 마감 이후에 1,500원까지 야간 거래에서 찍었는데요. 그래도 원달러 환율이 22원가량 전장 대비해서 하락하고 있고요. 1,474원 선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장 상황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중요한 투자 뉴스는 어떤 게 있을지 바로 이어서 살펴보시죠. 아랍에미리트에 배치된 국산 방공무기 천궁2가 최근 이란이 발사한 미사일을 요격하며 LRG 넥스원이 오늘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외국에 수출된 국산 방공무기가 실전에 투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LRG 넥스원은 천궁2의 제작을 맡고 있습니다. 전쟁 과정에서 방공미사일의 중요성이 부각되며 증권가에선 LRG 넥스원에 대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한화증권은 전날 보고서를 통해 천궁2의 가성비와 납기는 고가, 공급 제약이 큰 패트리엇을 보완할 수 있다면서 LRG 넥스원의 목표 주가를 71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오늘 LRG 넥스원 신고가를 경신한 이후 하락으로 전환이 됐는데요. 현재 시간 주가 함께 살펴보시죠. 방산주 전반이 오늘 변동성이 큰 모습 가져갑니다. LRG 넥스원도 하락으로 전환된 이후 다시금 상승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3%가량 상승 중이고요. 68만 3천 원 선 지나갑니다. 오늘 80만 원 선까지 돌파하면서 장 초반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불안으로 글로벌 유가가 치솟자 흥구석유가 오늘 이틀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과 그에 따른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에 따라 국제 유가가 지난 이틀간 치솟았기 때문인데요.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4.67% 상승한 배럴당 74.56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한편 3거래일 연속 유가가 급등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3일 미국은 가능한 빨리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유조선 호송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오늘 정유주 장 초반 대비해서 상승폭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흥구석유 주가 함께 살펴보시죠. 장 초반 상한가 기록한 이후에 계속해서 상한가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시간 기준으로도 전장 대비해서 6,850원 오른 29,7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장기화될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은 가격이 하락하며 고려아연 주가가 장중 15% 넘게 하락했습니다. 뉴욕 상품거래소에 따르면 은 선물 가격은 현지 시각 2일 전거래일 대비 4.76% 하락한 88.85달러에 마감한 데 이어 3일에도 6.05% 내린 83.47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은 가격 하락으로 재련업체인 고려아연의 투심이 악화됐는데요. 지난해 기준 고려아연의 은 매출 비중은 약 30% 수준입니다.
특히 재련업체의 경우에는 귀금속 가격이 하락할 경우 수익성 악화가 레버리지 형태로 확대되는 구조를 가졌기 때문에 금과 은 가격 급락 국면에서 주가 변동성이 커지는데요. 현재 시간 주가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고려아연 주가 현재 15%가량 빠지기도 했는데 낙폭을 조금은 줄였고요. 12.3%가량 하락한 173만 9천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32조 가까이 쌓인 신용잔고에 반대 매매까지 겹치면서 오늘 코스피가 급락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지난주와는 확연히 다른 분위기 속에 큰 폭의 변동성을 가져가는데요. 어려운 시장 상황 속 대응 방안까지 저희와 함께 이어서 알아보시죠. 자, 오장의 출발도 이데일리 TV와 함께 해주시죠. 마켓나우 3부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월에 들어서면서 시장이 극심한 하락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코스피, 코스닥이 급락세를 나타내고 있고 외국인 투자자들은 지난 2월에 이어서 3월 시작에도 여전히 매도를 하면서 시장을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자, 물론 전쟁에 큰 충격도 있지만 그동안 2월에 너무나 많이 올라갔던 우리의 지수나 종목의 가격들도 다시 이 기회를 잡아서 오히려 좀 조정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시장의 심리도 역시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도 열심히 매도를 하고 있지만 이제는 오늘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도 좀 흔들리는 게 보여요. 이 외국인뿐만 아니라 개인 투자자들도 지금 매도세가 조금씩 깊어지면서 그러면서 시장이 조금 더 불안감,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과연 어느 정도까지 하락을 선방하면서 막아낼 수 있을지, 그리고 내일 정도까지 또 내일 또 만기일이기 때문에 요것과 겹치면서 내일 어떻게 지수가 좀 들어 올리는지를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하락이 멈추는 걸 저희가 잘 지켜봐야 되겠고요. 패닉셀에 동참하시기보다는 조금 더 평정심을 찾으시고 시장을 살펴보셔야 하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앵커 브리핑은 결국에는 이란의 사태가 어느 정도의 방향성이 보여야 저희가 안정을 할 수 있잖아요. 지금 이란 쪽에서 어떤 이슈들이 막 불거져 나오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한번 시장의 대응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자, 지금 어제 밤부터 오늘 새벽 또 조금 전에 오전까지만 해도 계속해서 지금 이란 쪽에서 여러 가지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란의 상황도 봐야 되고 미국에서는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트럼프 대통령은 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유가나 달러, 금 가격 이런 것들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살펴볼 게 한두 개가 아니지만 일단은 조금 전에 오전 시간에 이란 쪽에서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란의 한 언론에서 이란의 차기 최고 지도자가 선정이 됐다. 근데 그것이 사망한 하메네이의 둘째 아들인 차남인 이 사람입니다. 바로 모즈타파 하메네이라는 이 사람이 이제 이란의 차기 지도자가 된 것으로 결정이 됐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 전에 사망한 이 아야톨라 하메네이의 둘째 아들인데요. 한 56세 정도 된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은 사실 이란 쪽에서 그렇게 수면 위로 불거지고 활동이 활발했던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런 후계자로서의 이야기가 나오지는 않은 사람이었는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결정이 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는데 일각에서는 하메네이가 그 전에 하메네이가 사망을 할 때 그 수족들이 많이 함께 좀 사살을 당했기 때문에 다음 차기 지도자를 선정하는 데 조금 걸림돌이 있었다.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 사람이 과연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 모즈타파 하메네이는 이란의 지금 현재 이란 내부의 힘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세력은 이란 혁명 수비대입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와 이 모즈타파 하메네이는 매우 긴밀한 사이라고 외신들을 통해서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란 혁명 수비대는 아시다시피 매우 강경하고 보수적인 집단입니다. 이 강경 노선으로 알려져 있다라고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겠고요. 오히려
아버지보다 더 강경 노선을 취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의견들도 있고, 아니면 이란 혁명 수비대가 어쨌든 지금 이란의 헤게모니를 잡고 있으니까 그들의 지시에 따를 수 있는 사람을 올렸다라는 그런 해석들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좀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란의 한 언론에서 이거 후계자 이야기가 나왔다고 말씀드렸지만 아직까지 이란 당국이 공식적으로 이 모지타파 하메네이가 차기 지도자다라는 얘기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공식 발표는 아직 없는 상황인데 오늘 안에 발표한다는 말도 있고요. 아니면은 발표를 하지 않는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왜냐? 지금 미국과 이스라엘이 타격을 하고 있잖아요. 집중적으로 인물을 찍어서 타격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아야톨라 하메네이도 심지어 사살을 당했는데 만약에 이 후계자로 모지타파 하메네이를 딱 내세우게 되면 그냥 타겟이 되는 거죠. 이제 이 모지타파 하메네이가 어디 있는지를 미국이나 이스라엘이 추격을 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발표를 유보하고 있다라는 그런 언론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란의 현재 상황은 이렇고요. 그럼 미군은 어떨까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자, 미국은 지금 이란의 화력을 총동원 하고 있습니다. 중동 쪽에 지금 엄청난 규모의 병력을 지난주까지 집결을 시켜놨는데 미군의 입장은 지금 이렇습니다. 앞으로도 추가적인 군사 능력을 계속 투입할 것이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농담인지 진담인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전쟁을 평생 할 수 있을 정도의 지금 무력과 물자를 가지고 있다라는 식의 이야기도 했습니다. 자, 지금 이란에서 펼쳐지는 작전 규모를 보실까요? 중부사령부가 주도를 하고 있고 병력이 5만 명 집결이 되어 있고 전투기 200대, 항공모함 2척이 이란 근방에 떠 있습니다. 다수의 전략 폭격기를 가지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런 하메네이 같은 인물을 집중 타격하고 있고요. 현재까지 공격 결과를 미군 쪽에서 발표를 했는데 이란 함정 17척을 격침을 했고 이란 내 2천여 곳을 타격을 했다고 합니다. 2천여 곳을 타격하면서 주요 인물들을 제거하기 시작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까 말씀드린 모지타파 하메네이가 선정됐다라고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이란은 요 전문가 회의라는 그룹이 있거든요. 88명의 전문가 회의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지도자를 선출하고 국가의 주요 의제를 결정합니다. 그 전문가 회의를 하는 사무동도 지금 미국이 타격을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런 영상들이 SNS나 X를 통해서 막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란의 주요 인물들이 있는 곳은 미군이 다 지금 타격을 하고 있는 겁니다. 눈에 띄면 그냥 다 타격하는 그런 수준으로 엄청난 공격 능력을 지금 투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길어지면 미국도 분명히 부담이 될 텐데 과연 어느 정도까지 유지할 수 있을지는 계속 지켜보셔야 되겠고요. 자, 그러면 다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뭐 하고 있나? 또 살펴봐야 되겠죠. 자, 트럼프 대통령은 뭐 하고 있나? 지금 일단은 어제부터 오늘까지는 두 가지의 큰 대책이나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일단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대책이 나왔고 하나는 크루드족과도 접촉을 하고 있다는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자, 일단은 호르무즈 해협이 가장 지금 시급하죠. 여기가 막히게 되면 진짜로 막히게 되면 전 세계 에너지에 진짜 대란이 일어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도 이건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걸프만 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만약에 피해를 입는 무역 에너지 운송 대상이 있으면 요것을 정치적인 위험을 보상해주기 위한 보험이나 금융을 즉시 제공하라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 피해를 어쨌든 걱정을 하고 있고 이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장하기 위한 보험을 좀 지급하는 그런 지시를 한 것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 호르무즈 해협으로 유조선이 좀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은 이란이 틀어막고 있으니까 이게 불가하잖아요. 이란 선박과 중국 선박만 지금 호르무즈 해협을 왔다 갔다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미국의 해군이 가능한 한 빨리 호르무즈 해협의 유조선 호송 작전을 개시할 거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트럼프는 유가 엄청 튀지만 이게 또 어느 정도 해결이 되면 금방 내려갈 거다라는 호언장담을 하고 있는데 속내는 호르무즈 해협은 걱정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음에 재밌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내에서 국민들에게 들고 일어나라, 봉기를 해라 이런 식으로 좀 유도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잘 안 먹히고 있으니까 이란 정부에 맞서서 좀 대척점을 지고 있는 무장 투쟁 세력에게도
사인을 좀 보내고 있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이란 내 쿠르드족과도 접촉을 하고 있다. 미국에서의 미국 내 정가가 쿠르드족에게도 이란 정부나 지금 이란 혁명 수비대에 좀 대항을 하라. 여기에 무기 같은 것들을 지원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내부적으로 또 무력 충돌이 또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도 잘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유가인데 마지막 페이지 보시면 자, JP모건에서는 지금부터 25일 정도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요게 지금 중동 쪽에 육상에서 이제 기름을 저장할 수 있는 탱크는 최대 한 22일치 정도의 규모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걸프만 안에 떠 있는 배 중에 석유를 실지 않고 있는 석유에 유조선에 실을 수 있는 석유가 한 3, 4일치 정도 된다. 그럼 이걸 합치면 한 최대 25일 정도가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25일이 넘어가게 되면 그 뒤로는 이제 사우디든 뭐 이라크든 쿠웨이트든 이런 데들이 원유를 더 생산을 할 수가 없는 생산 시설이 정지되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자, 그런 것들이 지금 가장 위험하다. 이러면서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을 하게 되면 브렌트유가 $100, $120달러대까지 돌파할 수 있을 가능성, 그렇게 되면 사실상 경기 침체 국면으로 시장이 전환될 수 있다라는 우려감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도 좀 시장의 분위기를 살펴보시면서 과연 이 유조선이나 이런 유가가 어느 정도까지 튀어 올라가는지도 일단 시장에서는 유가가 가장 중요하니까 유가가 올라가면 미국도 금리를 내릴 수가 없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 하시면서 지금 상황에 잘 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전쟁 공포에 뉴욕 증시가 출렁였다. 미국과 이란의 충돌이 격화되자 3일 뉴욕 3대 지수는 장중 급락했다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호르무즈 해협 선박보호 발언 이후 낙폭을 줄이며 마감했다. 이날 다우지수는 0.83% 하락했고 S&P 500은 0.94%, 나스닥 100은 1.09% 내렸다. 장 초반 국제유가가 9% 넘게 급등하며 투자 심리를 압박했고 공포지수는 23선을 웃돌며 연중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미 10년물 금리는 4.06%로 상승했고 달러도 강세를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을 호위하고 보험을 제공하겠다고 밝히자 시장은 일부 안정을 찾았다. 브렌트유는 급등폭을 줄여 배럴당 $80 부근에서 거래됐다. 종목별로는 엔비디아, 테슬라, AMD 등 고평가 기술주 중심의 매도세가 이어졌고 마이크론은 8% 급락했다. 반면 마이크로소프트와 소프트웨어 ETF는 반등했다. 시장에서는 단기 충격에 그칠지 유가 90부터 $100 고착으로 이어질지가 향후 증시 방향을 가를 변수로 지목됐다. 과거 지정학적 충격 국면에서 증시는 평균 7% 하락했지만 구조적 훼손이 없을 경우 수개월 내 회복했다는 분석도 나왔다. 자, 오늘 시장에서도 돈 되는 섹터 테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까지 선정해서 어려운 시장이지만 여기에서 한번 또 기회를 포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돈 되는 섹터는 YG경제연구소의 차용주 소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뭐 올라가는 종목들이 거의 없는 상황인데 이런 시장에서는 또 어떤 전략을 펼쳐야 할지 차용주 소장님이 선택을 해주신 오늘 이 어려운 파란불이 켜져 있는 시장에서 돈 되는 섹터 테마를 먼저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돈 되는 섹터 테마는 차용조 소장님은 역시나 반도체를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뭐 올라가는 종목이 거의 없습니다. 100개도 안 돼,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100개도 안 되는데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포함한 이런 반도체 주들이 오히려 이런 시장이 어려운 상황에서 기회로 가격을 주는 걸까요? 아니면 추세적인 하락이 조금 더 나올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추세적인 하락이 더 나올지 여부는 우리가 전쟁 확산 여부를 지켜봐야 되겠는데 잠깐 한 줄만 얘기를 하면 네네. 오늘 시장에 여러분들 HTS나 MTS를 보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위아래 꼬리를 달고 있습니다. 그만큼 장중의 변동성이 굉장히 심하다는 얘기인데요. 장중의 변동성이 심하다라는 것은 오늘 어떻게 보면 장중에 어떤 이런 악재들을 서로 간에 이제 매도를 하려는 세력과 매수를 하려는 세력 간에 힘겨루기가 나타나는 거고 그렇죠. 이런 힘겨루기가 나타나는 것은 오히려 매도가 이제 끝나가는 듯한 만약에 매도가 강하다라면 밑꼬리를 달면 안 되겠죠. 근데 밑꼬리를 달았고 또 매수가 또 강하다라면 윗꼬리를 안 달았는데 윗꼬리 달았기 때문에 오늘 공방이 있는 거죠. 하지만 고객의 tak은 풍부하기 때문에 저는 오늘이 단기적인 바닥으로 우리가 진입할 수 있는 것들도 한번 고민해 보자. 라고 이제 그 밤 사이에 이제 중동에서 확산된 뉴스가 안 나타나면 일단 그렇게 좀 볼 수 있겠고요. 반도체 얘기를 이제 하게 되면 결국 이제 이런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가 터졌을 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반도체의 펀드멘탈이 훼손되겠느냐라고 본다라면 펀드멘탈은 훼손되지 않았다라고 보는 것이 네. 제 시각입니다. 어쨌든 유가가 올라간다라든지 천연 LNG가 올라간다라는 것이 우리가 비용 측면에 있어서의 조금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올해 막대한 영업이익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는 전혀 상관이 없다. 특히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필두로 한 AI 데이터 센터가 늘어난다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네. 단지 이제 우리가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그동안 이제 거침없이 올라오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속으로는 그래도 한번 쉬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했었던 단기 차익 매물들이 소화가 되는 과정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라면 반도체는 지금 구간에서 매수 구간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일부 이제 뭐 반대 매매 얘기를 하는데요. 반대 매매는 원래 고점에서 30% 이상 빠져야 되는데 고점에서 30%가 아니라 중점에서 30% 빠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용잔고가 30조를 돌파한 지 꽤 오래됐거든요. 네. 그렇다면 저 밑에서부터 신용잔고가 쌓여 있다는 거기 때문에 고점에서 30% 밀렸다고 해서 반대 매매가 나가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 매매를 걱정한다라기보다는 물론 이제 우려감이 있으니까 매도를 하는 것들이 있겠고 신용을 좀 줄이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있긴 하겠죠. 하지만 반대 매매라는 용어를 지금 상태에서 너무 섣불리 쓴다라는 것도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부분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뭐 과거 사례를 놓고 보면 확전만 아니면 보통 이렇게 전쟁 리스크가 터졌을 때 한 달 내에 다 주가가 정상화됐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주간 단위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있는 부분들을 놓고 보면 시장은 한 달 내에 안정화를 찾지만 반도체는 더 빠르게 안정화를 찾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그 좋은 주식을 저점에서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니겠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시장에 많은 우려감들이 있는 상황이지만 확전에 뭐 어쨌든 이란의 정세를 저희는 계속 주목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고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어쨌든 시간이 지나면 시장에는 다시 정상화되는 과정으로 이어지니까 그때 그러면 가장 우리가 극대화로 수익을 낼 수 있을 걸 찾아야 되는데 결국에는 제일 안정적인 반도체로 가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이셨어요. 자, 좋습니다. 그러면 종목들을 좀 몇 개 체크를 해볼게요. 어떤 종목 지금 유망하게 좀 보실까요? 일단 뭐 하이닉스 좀 봐야 되겠죠. 지금 네. 이제 88만 7천 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네. 현재 구간 내에서는 충분히 매수가 가능한 구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하이닉스를 말씀드리면서 일단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90만 원 부근에서 매수가 가능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그 구간에 온 거죠. 그쵸. 그 구간에 온 거기 때문에 충분히 하이닉스 같은 경우 오히려 그동안에 이제 100만 원을 넘었었던 상황에서 선뜻 매수를 못했었던 상황이다라면 우리가 이제 80만 원에서 90만 원 사이 정도라면 분할 매수 관점에서 하이닉스 펀드멘탈이 훼손된 건 아니죠. 그리고 이격을 급속도로 축소시켰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는 매수 구간이다라는 것들을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코스닥에서 리노공업이 어제 굉장히 좀 강했는데요. 맞아요. 오늘도 이제 한 3% 정도 강했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스닥 내에 있어서 IT 소부장들의 시총을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움직임들이 보일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특히 이제 리노공업 같은 경우 코스닥에서
IT 쪽에 이제 시총이 가장 높죠. 그러다 보니까 패시브 자금이 우리가 많이 들어옵니다. ETF 쪽에 패시브 자금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시장에서 관심을 좀 갖고 있다는 것도 참고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결국에는 뭐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반도체 종목들 중에 시총 상위에 있는 종목들을 선정을 하고 살펴봐야 된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자, 그러면 탑픽을 보겠습니다. 지금 이런 현 상황, 시국에 반도체주 탑픽으로는 어떤 걸 봐야 될까요? 아무래도 삼성전자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 우리가 주가가 변동성이 나타나지만 주가는 항상 뭐 움직이는 거죠. 위로 움직이던 네. 아래로 움직이던 위아래로 움직이던 변동성이 나타나는 구간이기 때문에 변동성과 펀드멘탈, 그렇다고 해서 펀드멘탈 변동성이 있느냐? 이건 아니죠. 펀드멘탈 같은 경우 꾸준히 우상향하는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펀드멘탈과 변동성 사이에서 우리가 결국은 펀드멘탈, 즉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추세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영업이익에 대한 전망치들을 200조 이상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삼성전자 주가를 답보하는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결국 우리가 영업이익을 믿지 못한다라면 주식을 하는 근간이 사라지는 거니까 네네. 그 부분을 좀 봐야 되겠고, 지금 현재 18만 원 정도에서 이제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 부근에서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우리가 20만 원 대비해서 대략 한 10% 정도 조정을 받은 거죠. 물론 뭐 그 정도 조정을 받은 거기 때문에 견실한 조정을 좀 받은 구간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본격적인 매수가는 현재가의 부근에서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요. 목표가는 25만 원, 손절 라인은 16만 원. 이거 깨지면 삼성전자도 좀 생각이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16만 원 깨지지 않고 뭐 17만 원 부근, 18만 원 부근에서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고요. 목표가는 증권가에서 30만 원까지도 보고 있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1차 25만 원을 보고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삼성전자, 뭐 결국에는 우리 시장이 지금 어떻게 움직이느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달려있는 상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이런 상황 잘 지켜보시면서 오히려 이 실적이 탄탄하게 나올 것은 뒷받침되어 있는 거의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것이니까 저희가 안정적으로 투자하면서 기회를 포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돈 되는 섹터는 역시 반도체 업종을 살펴봤고요. 자, 다음 두 번째 또 돈 되는 섹터 테마 어떤 걸 주셨을까요? 차영조 소장님의 두 번째 선택 공개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신재생 에너지, 원전 관련된 테마, 섹터를 좀 봐야 한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뭐 신재생이나 원전주도 어제 오늘 뭐 속절없이 다 같이 떨어지고 있는데 오히려 이렇게 많은 시장에서 다 하락을 할 때 좋은 것들을 건져낼 수 있는 그런 아이템 중에 하나를 신재생 원전으로 보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전력과 관련해서는 AI 데이터 센터와 관련해서 상당히 좀 많은 얘기들을 하고 있죠. 네. 더군다나 이제 중동 전쟁에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호르무즈 해협의 이제 봉쇄고 석유에 대한 부분들 의존도가 역시 여전히 높다라는 것이 이제 증명이 되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탈중동 우리가 석유에 대한 부분들이 이 전쟁이 이제 끝나고 나면 아무래도 조금 뭐 많이 이슈가 될 것으로 보여지죠. 우리가 가뜩이나마 그 많은 에너지원들이 필요한 상태에서 여전히 중동에서 리스크가 발생할 때마다 세계 경제가 흔들리는구나라는 인식들을 보면 이게 아이디어 싸움입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종목이 하락하는데 여기서 가장 먼저 무엇이 들어줄 수 있을 것인가라고 본다라면 에너지 관련주들을 우리가 좀 보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러다 보면 신재생 및 원전에 대한 각국 정부에 있어서의 고민들이 시작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전쟁이 끝나야죠. 전쟁이 이제 이란과 미국과의 전쟁이 끝난 상태에서 보면 신재생에 대한 그리고 에너지 주권에 대한 부분들이 더욱더 부각될 가능성에 저는 조금 아이디어를 끌고 가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이 이제 올라오게 되면 순환매가 돌면서 올라갈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이런 뭐 제가 갖고 있었던 아이디어가 통용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결국 AI와 관련된 순환매가 돌 수 있는 건 뭐죠? 반도체, 전력 인프라, 신재생 에너지 이런 것들이 결국 네. 돌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 과감하게 우리가 새로운 에너지원에 대한 관심 가질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안 그래도 신재생 에너지나 원전 AI 때문에 엄청난 전력이 필요하다라는 의견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석유 가격이 올라가고 석유 때문에 우리 시장이나 경제가 흔들리는 것에 대한 걱정까지 만약에 얹어지게 되면 뭐 원전이나 신재생 에너지 설치에 대한
증산에 대한 이 이야기는 더 많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종목들 체크해 볼까요? 어떤 종목부터 볼까요? 일단 하나솔루션을 아무래도 먼저 하나솔루션. 봐야 되겠죠. 오늘도 네. 한 14% 정도 빠지면서 41,200원 정도 기록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태양광 이슈는 재차 부각될 가능성이 가장 높죠. 특히 이제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 미국에서 일괄 생산 체계를 통해서 올해 영업이익이 늘어난다라는 것들이 이미 알려진 사실이지만 시장이 무너지니까 같이 네. 무너진 겁니다. 이럴 때 올해 영업이익이 대폭 늘어나는 하나솔루션을 한번 좀 주의 깊게 좀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한국전력입니다. 한국전력 같은 경우 오늘 같은 경우도 뭐 한 9% 정도 빠지면서 네. 45,900원 빠지고 있죠. 혼자 9% 빠지는 게 아니고 다 같이 주변 주들도 그렇게 빠지고 있죠. 근데 이제 원전 대장주로 이제 등극을 하지 않았습니까? 한국전력이 원전 대장주로서 이제 등극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재차 부각이 되면서 현재 우리가 관심을 좀 가질 가격대까지 조정을 받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국전력 어제도 10% 가까이 빠졌는데 오늘도 역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역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반등이 나올 때 또 빠르게 치고 올라올 수 있는 것들을 잘 골라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쪽에서 원전 신재생 새로운 에너지원에 대한 우리 기대감 여전히 유효한데 여기에서 탑픽 종목을 골라보면 뭘로 볼 수 있을까요? 저는 현대건설을 좀 보고 싶은데요. 현대건설. 예, 네. 현대건설을 보는 이유는 두 가지 관점입니다. 첫 번째는 원전과 관련해서 원전 설계라든지 시공 관련해서 가장 우리가 이제 대장주로 보고 있는 종목이었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대우건설, 삼성물산 같은 이제 종목들을 2차, 3차 종목으로 보고 있었는데 결국 원전 얘기가 나온다라면 현대건설의 가격 조정은 매력적인 주가로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이 좋은 거고요. 또 하나 우리가 이제 러우 전쟁에서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도 많이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이란이 저렇게 되고 또 이란뿐만이 아니라 중동 지역이 지금 다 피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건설 수요도 좀 앞으로 우리가 좀 아이디어를 이제 끌고 가봐야 되죠. 그러면 중동에서 가장 건설에 대한 퍼포먼스가 좋은 것은 또 현대건설이에요. 그런 부분들까지 보면 결국 뭐 전쟁이 나온 것은 지금 상당히 안타깝습니다만 또 재건 이슈도 또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현대건설은 두 가지가 다 걸려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원전 이슈, 재건 이슈 이런 부분들이 다 걸려 있다 보니까 현대건설을 그러한 아이디어로 여러분들이 선점하는 것도 저는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현대건설 같은 경우 12만 8,900원, 12만 9천 원 정도 지금 현재 거래되고 있는데요. 현재 구간에서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목표가는 20만 원, 손절가는 12만 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원전으로 뭐 현대건설이 주가가 치고 올라왔는데 시장이 다 흔들리니까 지금 주춤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소장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만약에 중동의 전쟁 후에 재건 이야기가 나올 때 하나의 더 모멘텀이 얹어질 수 있는 것도 아이디어로 저희가 잘 생각을 해보면서 현대건설 좋은 자리에서 한번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돈 되는 섹터의 테마 차용주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소장님 오늘 좋은 종목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장중 1,500원을 돌파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7년 만이다. 4일 서울 외환시장 야간 거래에서 환율은 1,480.7원에 마감했다. 주간 종가보다 19원 넘게 급등했다. 한국 시간 0시 5분께 1,500원을 넘어섰고 장중 한때 1,506원 선까지 치솟았다. 이후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며 1,490원 선 아래로 밀렸지만 1,500원 돌파 자체가 시장에 강한 충격을 남겼다. 배경은 중동 전면전 우려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선언 이후 국제 유가가 급등했고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부담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안전자산 선호가 강화되며 달러화는 강세를 이어갔다. ICE 선물 거래소 기준 달러 인덱스는 99선까지 상승했다. 시장에서는 전황 확산 여부와 국제 유가 흐름, 외환 당국의 개입 강도가 향후 환율 방향을 가를 핵심 변수로 보고 있다. 1,500원 선이 일시적 급등에 그칠지 추세 전환의 신호탄이 될지 주목된다. 자, 마켓나우 3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시장도 여전히 엄청난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장중에 코스피가 5,100포인트 선까지 마구 내려가다가 또 5,300선 위로 살짝 올라오는가 싶었더니 이제는 또 5,246포인트 선으로 내려오면서 오늘 일단은 5,200선 근방에서 공방을 펼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1,000포인트 이탈했다가 일단 다시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좀 불안하죠. 시장의 수급을 봐도 외국인들은 코스닥에서는 오히려 좀 매수를 하는데 코스피는 8,700억 원 넘게 1조 가까이를 또 매도를 오늘도 계속 이어가고 있고 선물 시장에서도 역시나 매도를 하니까 엄청난 하락에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오히려 코스피에서는 지금 매수, 순매수, 순매도가 계속 엇갈리면서 왔다 갔다 좀 횡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오늘 마지막까지 시장의 흐름을 계속 좀 지켜보셔야 되겠고요. 뭐 상승하는 종목이 거의 없습니다. 양시장에서 모두 코스피에서도 지금 상승하는 종목이 지금 체크를 해보니까 24개고요. 코스닥에서도 상승하는 종목이 한 60개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러면서 대부분의 종목이 오늘은 보시는 것처럼 두 자릿수대 하락이 나오면서 이게 또 패닉, 셀을 부르고 이런 흐름이 계속 나타나고 있네요. 이게 일단은 좀 진정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시장의 분위기를 이제 그럼 종목으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데일리 TV의 서동구 전문위원과 시장의 분위기, 온도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서동구 위원님과 오늘 첫 번째 종목을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뭐 시장의 전반적인 상황을 저희가 가늠해야 되니까 첫 번째 종목은 뭔지 바로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삼성전자입니다. 지금 뭐 시장이 이렇게 흔들리는 상황에서 결국에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가 우리 시장의 지금 하락을 멈추느냐의 여부를 좀 체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삼성전자도 오늘도 지금 10%가 빠지고 있단 말입니다. 이걸 저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위원님? 일단 단기간에 2, 3일 동안 20% 넘는 하락을 보였다라는 것은 뭐 예상치도 못한 가격 조정이다라고도 볼 수 있고 네. 한편으로는 단기적으로 매수의 찬스도 오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이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제 주식시장에 오래 있었습니다만은 과거에 IMF부터 시작해서 여러 일련의 일들, 뭐 금융위기라든가 또 뭐 코로나 이럴 때도 네. 있었는데. 지금의 불거지고 있는 이 중동의 지정학적인 흐름이 만약에 우리가 남북 관계가 이러한 어떤 흐름으로 된다라면은 이건 뭐 분석이고 뭐고 주식시장 다 휴장이고 뭐 네. 의미 없는 건데 지금 저쪽에서 전개되고 있는 것들이 트럼프의 말 한마디에 좌지우지되고 있고 과연 진짜로 지상군을 투입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른 어떤 이런 부분도 명확하게 나와야 네. 되는데 통상적으로 과거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오해 안 했으면 좋겠는데 현금을 들고 있거나 네. 뭐 금을 갖고 있거나 네. 또는 달러를 갖고 있으면 몰라도 만약에 이런 어떤 최악의 상황이 되면은 우리 원화가 무슨 의미가 있냐. 그럴 바에는 우리나라의 최고의 1등 주식 삼성전자를 그냥 갖고 있는 게 낫다. 이런 얘기들도 종종 하고 있었습니다. 과거에도. 네네네네. 자, 그런 측면에서 왜 삼성전자를 지금 얘기를 하냐면 결국은 지금 뭐 삼성전자의 어떤 반도체 사이클이 무너지고 가격이 급락을 하고
뭐 디램 가격을 기준으로 본다라며 이런 어떤 펀더멘탈 자체가 훼손되는 것이 아니라 그쵸. 지정학적인 리스크로 인해서 심리가 위축이 되고 수급이 지금 꼬여버리는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는 거죠. 단기적인 차익 실현 매물도 나오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제 다음 달 초 되면 나오겠죠. 올해 네, 그렇죠. 1사분기 실적과 실적 관련돼서도 영업이익이 뭐 20조 후반이다, 30조 초반이다 하다가 지금 거의 40조에 육박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맞아요. 있고 네. 이렇게 하면서 올해 예상되는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이제 200조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분기마다 50조를 한다는 얘기인데요. 그렇죠. 지금의 이러한 가격대들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이제 저평가 영역에 점점 접어들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물론 지금 뭐 엔비디아의 HBM4 공급이라든가 낸드 가격, 메모리 가격도 여전히 어떤 상승 추세 유지되고 있고 또 가장 골치 아팠던 파운드리 쪽도 분기 흑자라든가 그리고 올해 모르겠습니다만은 내년에는 무조건 흑자 전환된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네네네. 있다는 걸 감안하면 삼성전자를 여러분들이 현재 시장에서 다른 것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시장의 반등을 또는 반전을 이끄는 하나의 시그널로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삼성전자를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어제와는 좀 다른 모습이에요. 어제는 네. 사실 오전에 잘 전체 시장도 그렇고 버티다가 오후 끝날 때까지 계속 흘러내리는 그런 하락세였다면 오늘은 장중에 플러스도 나면서 뭔가 그러니까요. 꼬리들을 자꾸만 달아주려는 모습들이 위아래로 나타나고 지금 있습니다. 꼬리가 다 달리고 그렇습니다. 지금 일봉의 모습을 좀 한번 보시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이렇게 선을 그어놨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은요, 이 10만 원대에서 16만 원을 넘어갔다가 여기서 이제 계속 또 횡보를 해주고 네. 이 15만 원에서부터 16만 원이 단기적으로 저항으로 작용이 되는 듯했던 모습에서 그 자리가 돌파가 돼주니까 결국은 이렇게 23만 원 근처까지 올라오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거죠. 자, 현재 시점에서 보면요. 바로 직전에 돌파가 되었던 이 16만 원대를 중심으로 해서 17만 원에 근접해 정확하게 얘기하면 16만 8천 원, 16만 9천 원이 있던 자리예요. 네네. 이런 자리에서 오늘 시장 저점이 17만 2,100원에서 살짝 꼬리를 달아주고 오전에는 위로 돌파 시도를 하려는 19만 5천 원까지도 갔었습니다. 네네. 자,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보면은 지금은 오히려 삼성전자를 매도세가 나오곤 있지만 이 17만 원 초반 자리에서는 매수 좀 해보자라는 쪽도 달려들고 있기 때문에 어제보다도 더 많은 거래 속에서 이렇게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저는 개인적으로요. 현재 시점에서부터 이제 분할 매수 들어가자.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 만약에 뭐 손절이라는 게 의미가 없긴 하겠습니다만은 15만 원 라인, 그러니까 요 16만 원과 15만 원 사이에 오면은 만약에 오늘부터 해서 뭐 1,000주를 살 수 있다 그러면 100주, 200주, 10%, 20% 정도 네네. 매수 들어가는데 16만 원과 15만 원 사이에 온다라면은 적극적으로 비중을 더 늘려나갈 수 있는 그런 타이밍 아니겠느냐.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15만 원도 이탈이 되는 흐름이라면은 단기적으로는 전체 시장이 더 한 번 무너지는 상황이 되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시면서 접근해 주시고 1차적으로는 뭐 직전에 고점 23만 원도 있겠습니다만은 전체적인 이 흐름이 추가 상승세가 잘 유지가 된다라면은 뭐 25만 원도 충분히 리바운딩이 강하게 나올 수 있는 자리들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뭐 시장이 이렇게 전반적으로 흔들리는 거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뭐 반도체 사이클이나 뭐 실적에 대한 전망치나 이런 게 훼손된 것이 아니니까 저희가 이런 것들을 오히려 기회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역발상도 한번 시청자분들이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삼성전자로 일단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알아봤고요. 자, 다음 두 번째 종목도 공개를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바로 확인해 보시죠. 자, 이번에는 또 삼성인데 삼성중공업입니다. 이번에는. 자, 이번에는 조선주인데 조선주 뭐 여기 밑에 물론 뭐 셰일가스, 대미투자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뭐 하나오션을 필두로 해서 MRO와도 연결되어 있는 그렇죠. 게 이제 조선이니까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는 조선이 또 나쁘지 않았는데 뭐 이 조선주들은 또 어떻게 입장 가지고 계세요? 결국은 뭐 이 중동 문제가 어떤 식으로든 조기에 결론이 나야만 뭐 마스카 프로젝트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을 테고 오히려 급하게 이 셰일가스와 관련된 부분이 더 부각될 가능성이 시기적으로는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 속에서
합당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미국이 셰일가스를 계속해서 생산하고 판매하기 위해서는 일정하게 유가가 사실 올라가야 되는 이런 이율배반적인 것도 있단 말이죠. 그러한 측면에서 지금 현재 우리도 대미투자특별법이 이제 발족이 되고 1호 프로젝트로 바로 이 셰일가스 개발과 관련된 이거에 투자하겠다라는 얘기들이 지금 일부 단독 보도이긴 합니다만 나오고 있다라는 것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고 특히 이 미 남부의 루이지애나주 해상을 이용해서 FLNG라든가 또 부유식 액화 천연가스 설비 수주를 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규모가 한 7조 원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근데 이 중에서 4조 원가량이 바로 FLNG 쪽에서 투자를 한다. 그러면 결국은 삼성중공업이 가장 강력한 기술력과 경쟁력, 수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조선주들도 무조건 뭐 다 마스카 프로젝트에 포함이 되긴 하겠습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특화가 돼 있는 쪽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삼성중공업도 한번 관심 있게 이 시점에서 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차트의 모습을 보시면요. 사실은 뭐 다른 조선주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삼성중공업 역시 이 어떤 면에서는 좀 허무하게 무너지는 듯한 이러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직전에 이 반등을 주고 있던 이 저점의 자리들이 사실은 23,000원 라인에서 이렇게 형성이 돼 있다는 걸 감안하면 오늘도 장중에 23,000원까지 꼬리를 달아주고 반등 시도도 하는 이러한 모습인데요. 현재 시점에서만 놓고 본다라면은 지금 23,000원이 다시 무너진다라면은 가격을 재설정해야 되지만 23,000원이 만약에 지지가 된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현재 자리를 중심으로 해서 매수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직전에 요 32,000원보다는 3만 원에 근접하는 자리 29,500원 정도를 다시 목표가로 설정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해준다라면 단기적으로 조선주 중에서도 삼성중공업 충분히 관심 있고 왜냐하면 지금 자리에서 매수를 해서 만약에 23,000원이 깨진다. 안 깨지길 바라겠지만 깨진다고 그랬을 때는 손실폭을 최소화시키고 다시 재매수 시점을 잡으면 된다. 이러한 관점으로도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조선주 중에 삼성중공업에 대한 전략도 알아봤고요. 오히려 삼성중공업도 좋은 기회를 한번 잡아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한 종목 더 보겠습니다. 한 종목 어떤 종목인지 바로 공개합니다. 자, 리노공업입니다.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또 되게 굉장히 아이러니하게 리노공업은 생각보다 매우 잘 버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코스닥에서. 오히려 이게 지금 사실은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만약에 내일부터라도 뭐 빠르면 오후 아니면 내일부터라도 시장이 돌릴 때는 낙폭이 과대했던 것들 위주로 먼저 올라온단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리노공업은 이 이틀 동안 폭락 속에서도 오히려 신고가를 내고 숨고르기를 잘해주고 있다. 그렇다면 거꾸로 얘기하면 장이 만약에 조금 더 급반등이 주면 리노공업은 쉴 수 있다는 걸 일단 염두에 두시고 제일 중요한 거는요. 결국은 실적 부분이라는 거고 이 글로벌 메이저 업체들의 AI 추론이라든가 에이직 시장 확대에 따라서 이 고성능 소켓 수요가 급증을 해주고 있다는 거. 제품 포트폴리오도 전체적으로 다 안정적인 이익을 보면서 영업이익이 올해 이제 2천억대를 넘어서면서 본격적으로 내년에도 고성장세를 보여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특히 영업이익률이 50% 이상 보여주고 있다는 거 이 부분이 뭐 패시브 자금을 비롯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코스닥 150에 ETF 들어갔을 때 IT 소부장 쪽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대장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게 리노공업 아니냐 이런 측면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제가 11월 25일 날 이제 여러분께 이 종목을 하면서 1차, 2차 목표가 계속 설정을 해드렸던 건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지난번 구간에서 이렇게 급등을 한 이후에 전체적으로 흔들릴 때 크게 가격 조정 없이 이격 조정만 거쳐놓고 다시 또 이렇게 기관들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외국인 매도도 거의 없죠. 이러한 측면에서 또다시 고점을 돌파했는데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뭐 당연히 조금 더 끌고 가면서 다음 목표가 3차 목표가 13만 원을 설정해 두시고 매수의 관점은 10만 원 이제 초반 자리면 뭐 큰 무리가 없지 않겠느냐. 그리고 만약에 다른 것들이 급락했다가 반등을 주는데 얘가 못 간다라고 했을 때는 흔들릴 때 저가에서 매수하는 이러한 어떤 차별화 전략도 필요한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시장이 뭐 이렇게 어려우니까 종목별로 명암이 드러나고 체력이 드러납니다. 그런 것들 중에서 일단은 잘 버티고 있는 게 리노공업이니까
흐름도 잘 체크해 보시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옷장 종목 레이더 서동구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오늘 좋은 종목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고생 네. 많으셨습니다. 자, 마켓나우 3부 저희가 준비한 종목은 여기까지 소개해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또 더 좋은 종목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어렵지만 저희 데일리 TV와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잘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